3월 10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재가 박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본인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세 차례 탄핵 이전에는 사과 성명을 발표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에는 1월 1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이 억울하다, 잘못이 없다라고 공격으로 나왔고, 1월 25일에는 정규제 TV와의 대담을 통해서 오랜 기억에 의해서 누군가가 음모를 꾸민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 자신을 지지한 박사모 등에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자신으로 인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책임을 자각한다.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자신에게 많은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탄핵 결과에 대해서 자신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거니까 그 부분을 이 국민들도 탄핵을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결과에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자. 그리고 자신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모든 법적인 처벌이나 조사 과정들을 다 협조하고 감수하겠다.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이런 사태로 몇 달 동안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국가 경제를 뒤흔들리게 만들고 또 국가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고 경제도 더욱 악화시키게 된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사과를 한 번은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박 대통령은 그러한 입장 표명이 자신의 헌재 인용에 영향을 미칠까봐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오늘 탄핵 인용이라는 이런 치욕스러운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이 11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까지 포함해서요. 그 중에 자진해서 하야한 사람은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쫓겨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탄핵으로 인해서 강제로 쫓겨나는 이런 역사적 오욕을 본인 스스로 자초해서 남겨버렸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본인이 그토록 보수의 가치와 헌법수호 법률의 가치 등을 언급하면서 마치 법을 준수하는 것이 보수의 최선의 가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 통진당 해산을 시킨다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헌법과 법률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최순실 같은 본인 스스로의 입으로 시녀 같은 사람이라고 일한 사람에게 국가의 예산과 정책과 인사와 법치와 외교 상당한 부분을 의존하고 맡겼고, 그리하여 우리 헌정사상 보기 드문 삼성 등 재벌과 정경유착을 통해서 자신과 금전적으로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정치 행보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실상 가족인 최태민 씨 일가에게 마음 놓고 부패를 자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는데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지난번 대선에서 저도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과를 드립니다. 그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저 자신은 이 정권이 잘 되라고, 올바른 개혁 보수의 길을 가라고, 부패를 척결하라고,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켜라고, 정경유착과 기득권 세력을 타파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싸웠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밖에서 집회, 시위 등에 나갔던 날이 100일이 넘을 겁니다. 수십 차례의 거리 연설을 했습니다. 1인 시위만 해도 몇 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정권 탄생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시간을 내어서 제 돈을 투자해서 이 정권이 잘 되라고 수많은 아이디어도 제공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 지난 대선에 이 정권이 탄생하라고 여러 가지 앞장서서 말을 한 책임을 자각하면서 배설을 하라고 할 때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경까지 오게 된 데 대해서요, 저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에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신이 권한을 제한하고 퇴임 이후에 법적 처벌을 받겠다고 하고, 최순실 등 관련자는 먼저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더라면, 아니면 아예 정윤회와 3인방 찌라시가 터진 2014년 말경에 이 일을 그만뒀더라면, 이렇게 국정을 운영해가는 행태를 처리했더라면, 그리고 우병우를 내보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자, 저도 몰랐고요. 많은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로 하나 느끼는 교훈이 있다면, 살아온 과정이 조금이라도 투명하지 않았으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투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봅니다. 20대 중반에 대통령의 딸로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면서 최태민 같은 사람을 끌어들여서, 아무리 독재 정권 시대였다고 하지만은 기업들로부터 전화를 걸어서 돈을 모금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다면 그 부분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최태민의 일가가 그에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이건 저도 알았습니다. 정윤회가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3인방과 이렇게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때는 4인방이지요. 한 명 죽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지 않으면 접근이 잘 되지 않는다. 이까지는 저도 솔직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이 이렇게 밀접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몰랐고요. 저는 한 1년 반까지는 정윤회가 거의 좌지우지한다 하다가 정윤회 사건이 터지는 즈음에, 사실은 그때 이미 나중에 터졌고, 정윤회 사건에 기록된 문건들은 2014년 1월 달이고 터진 것은 12월 달에 터졌습니다. 그때쯤에는 최순실이 사실상 배후에 있고 정윤회는 힘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2015년 초부터는 최순실이 다 한다는 이야기가 대기업들로부터 들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 초부터 3인방 그리고 정윤회 등 드러난 사람들은 다 그만둬야 된다고
TV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이 정권이 좀 잘 돼 보라고 국회법 개정안 때는 청와대 앞에서 한여름 땡볕에 한 달을 거부권 행사라고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후에 여러 사안에 대해서 초이노믹스 최경환의 이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경제정책이 재벌지향적이고 부동산 투기책이다. 그리고 이 정권이 삼성 등 재벌에게 창조경제 문화융성을 이야기하면서 끌려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메르스 처리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총선에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친중정책으로 가는 배후에 재벌들이 관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미국으로부터 어떤 두려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일본과 저렇게 과거사 문제로 갈등을 빚어가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은 최순실이 있는 한 속이의 갱일기였고 박 대통령은 꽂힐래야 꽂힐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고 사실상 대통령의 일은 하기 싫고 대통령의 지위만 즐기고 싶고 그 관저에서 업무동인 공관으로 출근조차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가와 결혼해서 가족도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 웬만하면 좋은 말을 하고 싶지만은 절대로 저는 좋은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2012년 선거에서 안철수가 문재인을 돕고 한국 최고의 재벌도 문재인을 도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MB 정권조차도 박근혜가 되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터지기 시작했고 선거의 임박에서 수많은 나이 드신 서민 보수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투표장에 거대한 행렬을 이루어서 당일날 오후에 그래서 겨우 이기게 만든 이 나라를 성실히 열심히 물려받은 재산도 없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한 사람을 그들의 정리를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어떻게 되자마자 재벌과 부패한 자신의 측근과 또 그들을 위한 방향으로 모든 국가 대사를 언론하고 정유라 말을 사주라고 하고 내 임기 중에 경영권 승계를 해라. 대신 당신은 재단을 만들어라고 퇴임 이후에 거리를 잡고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탄핵이 아니라 어떠한 법적 대가를 치러도 시원찮을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이 걸렸을 때 내가 다 안겠다. 내가 법적 투쟁을 하겠다. 아니면 자기가 기자회견을 해서 억울하다라고 직접 투쟁을 하든지 대통령이니까 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리에 아스팔트 하던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임기 내내 그들에게는 푼돈이나 나눠주고 정경련을 통해서 받은 마치 용역의 사처럼 부리게 하고는 그리고 그들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대우한 준 적도 없으면서 자신이 마치 이렇게 정치적 운명이 끝나려고 하자 그들을 끌어들여서 태극기 물결을 이루고 보수 전체를 끌어안고 같이 침몰을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박 대통령은 향후에 모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법을 넘어선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마음이 짠해서 오늘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법적인 처벌을 다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어떨 때는 어찌 그 꼴을 보겠는가. 차라리 본인이 하야함으로써 모든 부분을 정리해가는 그런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저도 법적인 책임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전 대통령을 옹호하려고 한다면 친박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는 박근혜의 이 폐석과 그가 남긴 적폐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달 앞에 남은 대선에서 정말로 철저한 보수의 자기 반성과 또 사이비 보수의 청산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반성에서 우러나오는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일단 이번 대선에서 이길 방법이 있다면 지금으로서는 바늘 구멍만큼 작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설사 지더라도 미래의 희망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선전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박근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청산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말로 참된 개혁적 보수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줄 시간입니다. 슬퍼할 필요도 없고요.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입니다.